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또 시간외에서 여러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시장 상황 전해주세요. 네, 시장 상황 흐렸다가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대체적으로 상승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유럽에서 은행이 실적을 나쁘지 않게 발표를 하면서 영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살펴보시면 0.24%로 소폭 반등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4,35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주가 흐름 보시면 장 초반부터 꾸준히 올라오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장 막판에는 탄력이 살짝 둔화됐습니다만 여전히 0.24%로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원유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0.7% 오르며 74.82달러에 장을 마쳤는데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국제 유가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공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도 이 5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유 가격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호실적과 연간 전망을 상향 제시하면서 오늘 14%가 급등해 IT 업종 전반을 끌어올렸던 가운데 오늘 다우지수는 1.57%, S&P 500이 1.98, 나스닥은 2.4%의 급등세를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타 이외에도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허니웰, 캐터필러 등 제조업체들의 실적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점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고 오늘 전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3.53%, WTI 원유 가격은 전일의 급락에서 벗어나 배럴당 0.8% 가까이 반등해 75달러 선에서 마감됐으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급등세가 두드러진 반면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9%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사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하회한 점이 오히려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CME 페드 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 달 FOMC를 통해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확률이 87.4%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것은 전날에 72%보다 높아진 것으로 6월 FOMC 때 추가로 25 베이시스 포인트 더 인상해 최대 5.5%에 이를 것이라는 베팅 역시 전일에 13.7에서 오늘은 27.3%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장난감 업체 해스브로는 디지털 게임인 매직, 더 게더링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14%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으며 반면 예상을 상회한 분기 EPS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다소 부진했다는 분석으로 도미노스 피자의 주가는 6% 이상 급락했으며 최근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지분을 늘렸다는 공시를 한 데 따라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4.2%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대폭 하회한 1.1%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더해 지난달 은행권의 뱅크런 위기가 겹치면서 소비와 기업 투자가 둔해졌다는 분석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준의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상무부는 올해 1사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속보치가 1.1%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시장의 전망치는 2%였는데요. 미국의 GDP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간 바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 3분기에는 3.2%, 4분기에는 2.6% 급반등한 바 있었습니다. 상무부 측은 소비 지출은 증가했지만 기업 투자 부분이 팬데믹 이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 측은 이번 수치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상승의 무게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점차 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올해 초 따뜻한 날씨 덕에 에너지 비용의 부담 없이 경제가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와 기업들이 지출을 자제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와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이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이들 업체를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나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중국 클라우드 회사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빌 해커티 등 공화당 상원의원 9명은 전일 발표한 서한을 통해 중국 업체들이 제재받는 외국의 기업 등과 거래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규탄하며 이들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미국 기업들은 이들 기업과 수출 관리 규정에 속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 및 재수출 행위가 제한되며 이들의 물품 취득에 대한 허가 취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먼드 장관은 재임 기간 200여 개의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시켰고 추가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통제 명단을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미국 대기업들의 정리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의류업체 갭은 비용 절감과 경영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800명을 정리할 계획이며 이번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해 9월에 500명의 3배가 넘는 것으로 갭이 불과 반년여 만에 또 정리해고에 나선 것은 계속되는 적재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최근 분기 2억 7,3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까지 약 3년 연속 연간 순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신임 CEO를 맞이한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 역시 전체 직원의 무려 26%에 해당하는 1,072명 규모의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는데요. 리프트 역시 지난해 7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구조조정보다 이번 감원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오늘 갭의 주가는 0.6%가 상승한 9달러 39센트, 리프트는 1.5%가 반등해 10달러 2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상무부의 3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0.1% 상승이며 미시간 대학의 4월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 노동부의 1, 4분기 노동부영, 시카고 공급관리자협회 관할지역 4월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정유업체 쉐브론을 시작으로 엑선모빌,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콜게이트 파멀리브, 위즈덤트리, 니오잉크, 블루밍 브랜즈, US 실리카, WP 캐리, 뉴웰 브랜즈, 카메코 코프, 그리고 에이언 PLC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확실히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이 시장에까지 큰 폭으로 미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는 2,495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개선이 됐습니다. 전 2차전지 관련 종목들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부터 이렇게 상승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도 3.53% 오른 58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1.93% 오른 74만 1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1%대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셀업체 중에 하나죠. 삼성 SDI가 소폭으로 올랐는데요. 0.43% 오른 70만 6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마찬가지로 이 주가의 변동성 자체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렇게 셀업체들뿐만 아니라 소재 관련 종목들, 그중에서도 대형주들이 또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4.17% 급등을 하면서 38만 7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주가부터 살펴본 이후에 이슈 체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서 2% 넘게 올랐습니다. 2.26% 오른 34만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1분기 매출이 1조 1,352억 원, 영업이익은 20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1% 늘어난 수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각각 45.4% 그리고 512.8% 급등한 수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별로 봤을 때 배터리 소재 사업 매출이 7,799억 원, 영업이익은 16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소재 중에서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매출이 눈에 띄었는데요. 양극재 매출이 7,122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천억 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이렇게 2차 전지로 엮이면서 함께 탄력을 받은 종목입니다. 기관이 8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했고요. 하지만 그 물량이 크지는 않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에 나섰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비해서 점점 갈수록 탄력을 받아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갖고 연결 기준 매출이 19조 3,819억 원, 영업이익은 7,047억 원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9% 그리고 69.6% 감소했지만 이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사장은 친환경 미래소재 사업부문은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을 했다며 올해는 리튬 등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글로벌 생산체제를 본격 구축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성장 사업이 기업 가치를 더 높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는 철강과 관련해서도 또 한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시장 호조세로 2분기부터는 가전과 조선 가격 상승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중국 정부가 2,300조가량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앞으로 다양한 이 사업 섹터 내에서 호실적과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G이노텍이 있었는데요. LG이노텍이 어제장에서 3.11% 올랐습니다. 종가 체크해보시면 26만 5,500원에 만들어낸 것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장 초반에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박스권 내에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LG이노텍이 전일 장 마감 이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의 평가도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NH투자증권은 동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낮아진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 영향과 스마트폰 판매 부진 영향으로 영업적자 26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미 시장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우려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한 강점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일은 어제가 아니라 그 전날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 장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됐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실적을 발표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대차가 또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성적을 거뒀는데 여기에 이어서 기아까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는 1.05% 오른 86,6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기아의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했다 하고요. 이익률은 12.1%로 테슬라까지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는 보도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에 영향이 줬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계 섹터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기계 업종들의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계 섹터에서도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증권가의 평가도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한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을 기대해 볼 만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적인 종목으로 두산밥켓이 있었는데요. 두산밥켓이 북미 시장 호실적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분기 북미 시장에서 호조에 따른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에 이어서 HD 현대건설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22% 증가한 영향이었는데요. 매출은 15조 2,740억 원, 영업이익은 6,109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0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조선과 정유, 건설기계, 전력기계 등 주요 사업에 견조한 실적을 거둬들였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 마찬가지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결국에는 850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더라도 이번에는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를 필두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는데 그 반등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주가부터 살펴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이 11% 넘게 반등했고요. 26만 9,500원을 터치했습니다.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에코프로가 18% 넘게 올랐습니다. 주가 양상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장 후반부가 가장 탄력적인 모습이었고요. 18.36% 오르면서 70만 원 선을 복귀했습니다. 70만 9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잠시 후에 이러한 주가는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와 CIS가 또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CIS와 관련이 있다는 점 알려드렸는데요. CIS는 언론을 통해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에너지 밀도 LFP 배터리 기술 개발 국책과제의 주간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 과제는 산업부의 패키지형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고성능 LFP 배터리용 양극활 물질과 전해액, 후막 전극 기반 셀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해서 CIS를 비롯해 에코프로 BM과 동하 일렉트로라이트가 연구를 주관을 하고 삼성 SDI가 이 수요 기업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CIS가 긍정적인 소식을 들고 왔는데 여기에 에코프로 BM까지 연관성을 갖게 되면서 주가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LNF가 5.34% 올랐습니다. 주가 보시면 27만 6천 원의 종가 만들어냈고요. 전일장 대비 14,000원가량 오른 모습입니다. 또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EV 첨단 소재가 어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EV 첨단 소재 살펴보시면요. 어제는 26%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29.98%로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8,28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언론을 통해 국내 D사와 고순도 구리인 전기동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구리 500톤을 2023년 8월 내에 국내 D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주들 향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어제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는 점까지 짚어드렸고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